오늘은 침독과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침독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돌 이전에 볼 쪽으로 피부염이 많이 생기는 것을 침독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것은 이제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얼굴에 피부염이 생겨서 우리가 그걸 침독이라고 하지만은 침에는 독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피부염이 생기는 이유는 음식물이라든지 침이 자극이 될 때 우리 피부가 연약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아이들이 다 이렇게 피부염이 생기는 건 아닌데 왜 일부분의 애들은 피부염이 생길까요? 그것은 그 아이들의 피부가 약하기 때문인데, 정상적인 아이들이 10명이 있다 그러면 그 중에 몇 명 정도는 아토피 피부염이 진단이 되지 않더라도 아토피 피부염과 비슷하게 피부가 약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아이들은 침이라든지 음식이 자극이 되면 침독이 생기고 어떤 아이들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침이 얼굴에 자극이 되어서 피부염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예방적으로 보습제를 사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은 이 침독이 치료되는 것은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돌이 지난 아이들은 얼굴에 침독이 생기는 경우가 없습니다. 따라서 돌만 지나면 침독은 해결된다고 보실 수는 있죠. 그렇지만은 그 안에 생긴 피부염을 치료하지 않고 내버려 둘 수는 없기 때문에 예방적으로 보습제를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서너 번씩 보습제를 발라줘도 되고, 시간이 지나는데도 좋아지지 않거나 피부염이 더 악화가 된다면 소아청소년과 외래를 방문하여서 스테로이드 연고를 처방받은 다음에 5일에서 일주일 정도 아가의 상태에 따라서 치료를 해주면 좋아집니다. 스테로이드 연고를 사용할 경우에 여기에 부담감을 느끼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광고를 보다 보면 스테로이드가 없는 보습제, 스테로이드가 없는 제품,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면 이상이 생기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식적으로 보시면 전 세계에 스테로이드 연고가 처방되는 게 하루에만도 수십만 개, 수백만 개, 수천만 개가 처방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거기서 부작용이 있다 그러면 매일매일 뉴스에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뉴스에서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있다는 말을 아마 거의 못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아이들은 전부 어린아이들입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스테로이드가 약한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스테로이드도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 그것은 사춘기가 지나고 피부염이 심해서 치료가 안 되는 아이들에게는 우리가 스테로이드 연고를 강한 거를 쓰는데, 이런 것은 2주 정도만 사용해도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는데 아이들은 굉장히 약한 연고를 사용하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보습제만 발라도 좋아진다는 아이가 있는데 스테로이드 연고를 쓰지 않고 보습제만 사용하는 것은 어떤가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제가 해주는 비유가 있습니다. 라면 비유라는 건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집으로 왔는데 집에 먹을 게 라면하고 국물 2개밖에 없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근데 만약에 라면 국물만 현재 있다 그러면 배가 고프니까 라면 국물이라도 마실 것입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배가 고픈 것은 해소가 되지만은 곧바로 다시 배가 고파집니다. 그러면 배가 고픈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라면을 먹어야 해소가 되는 거죠. 우리가 보습제라든지 스테로이드 연고를 사용하는 것도 이와 똑같습니다. 보습제는 피부염이 있는 아이들에게 치료해서 중요한 것이고 반드시 사용해야 되지만은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배고픈 걸 해결하기 위해서 밥을 먹듯이 피부염이 있을 때 피부염 자체를 치료하는 것은 스테로이드 연고를 사용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스테로이드 연고를 하루에 2번 사용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가 고플 경우에 한 번만 먹으면 계속 배가 고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가 부르려면 하루에 3번 정도 먹으면 되는데 4번, 5번 먹지는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스테로이드 연고를 2번을 대개는 사용하는데 한 번 사용하면 효과가 적은 것입니다. 그런데 2번만 해도 스테로이드 연고가 충분하다 그러면 그것을 3번, 4번 바른다고 해서 더 이상 효과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 연고를 사용할 경우에 부작용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나서 대여섯 시간 지나면 다시 밥을 먹습니다. 왜 밥을 먹냐 하면 그 전에 먹은 것이 소화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밥을 먹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스테로이드 연고도 우리가 연고를 한번 발랐을 때 그게 피부에 계속 남아있거나 우리 몸으로 계속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하루에 2번 바르는 거죠. 그래서 부작용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시고 하루에 2번씩 잘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토피 피부염하고 음식 알레르기하고는 연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의 상태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데 몸 절반이 아토피 피부염이다. 사실 이 정도면 심한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심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10명 중에 4명은 음식물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검사 후에 그 검사 결과에 따라서 시기를 제한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아이들은 경증 환자들입니다. 그런 아이들은 음식 알레르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고 나서 음식 알레르기가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아이에게 식이 제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려움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이 굉장히 괴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려움입니다. 여러분들이 두드러기가 아마 생겨보셔서 가려워서 긁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아토피 피부염의 가려움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잠을 잘 수도 없고 가려워서 피가 나는데도 계속 긁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려움을 줄여주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소아청소년과를 방문하다 보면 소아청소년과에서 항히스타민제를 처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항히스타민제를 처방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아이들의 가려움을 없애주진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항히스타민제를 처방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보통 밤에 잘 때 많이 가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재워가지고 그러니까 항히스타민제를 먹으면 졸리게 됩니다. 그래서 편히 자라는 거지 그 가려움을 근본적으로 없애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가려움을 근본적으로 없애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부에 염증이 있기 때문에 이 염증을 없애주는 치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보습제를 자주 발라서 우리의 피부를 잘 보호하고 피부 아래쪽에 있는 염증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스테로이드 연고를 보통은 하루에 2번씩 보통 일주일 이상 바르라고 하는데 잘 따라오시는 분들의 아기들은 가려움이 많이 줄어들고 한 번 정도 바르거나 중간에 바르다가 끊게 된다면 아이들의 가려움이 심해지고 더 고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아이들에게 흔히 생기는 침독과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정보를 잘 활용한다면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을 잘 돌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